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이별을 고하는 그 말이죠. 헤어지자. 남자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랑의 끝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부족했나? 사랑이 다한 건가? 더는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의 바닥이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실제 상담 데이터를 보면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순간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다양한 내면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의 그 속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끝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끝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마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남자는 감정이 흔들릴 때 정면에서 감정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 부담, 죄책감, 피로감, 두려움,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섞이면 남자는 관계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실제로 어떤 심리 과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호들은 진짜 이별인지, 어떤 신호들은 생각보다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아주 깊게 해독해 보려고 해요. 모든 내용은 현실 연애 상황, 심리학 이론, 실제 사례들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 사람의 행동이 나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이 말의 깊은 뜻이 이거였구나. 최소한 헛된 희망을 붙잡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첫 번째, 남자는 감정이 무너진 순간 제일 먼저 말로 도망친다. 남자는 감정이 벼랑 끝에 닿으면 행동으로 폭발하기보다 말로 도망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무너진 순간 실제로 이별을 결정하기보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는 감정이 무너질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감정을 언어로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다. 둘째, 관계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면 포기 선택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여자는 감정이 무너질 때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무언가에 연결되고 싶어져요. 감정이 무너질수록 대화를 원하죠. 하지만 남자는 반대예요. 감정이 무너질수록 말을 닫아버려요. 감정이 무너질수록 에너지가 빠져요. 감정이 무너질수록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감정 고통을 멈추고 싶다. 이 경우에 신호가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면서도 눈을 못 마주친다. 말은 단호한데 표정은 불안하다. 헤어지자고 말하는 와중에도 말이 자꾸 흔들린다. 마지막까지도 네 탓, 내 탓을 명확히 못한다. 이별의 이유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 신호들이 있다면 남자는 진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감정 부담을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진짜 이별이라기보다 심리적 탈출구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무너져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헤어지자고 말하면 마음이 식은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가 헤어지기 직전에 느끼는 1순위 감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침은 싸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싸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무력감에서 와요. 어떤 문제든 반복되면 사람은 지치죠. 하지만 여자는 문제의 반복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이 무력화된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지면 관계를 유지할 자신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남자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말할 때는 여자를 향한 애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바닥난 상태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친 남자는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기 때문이에요. 대화량이 줄고 연락이 줄고 만났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회피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이걸 사랑이 식어서라고 해석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 관리가 안 돼서, 자기 능력 평가가 떨어져서, 현재 상황을 버틸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일어난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남자가 왜 갑자기 이별을 말했는지 그 뒷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자는 사랑이 남아있을 때도 지쳐있으면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남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낄 때 헤어지자는 말을 선택한다. 여자들은 죄책감이 들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잘해주고 싶고, 상처 준 것을 만회하고 싶고, 관계 안에서 보상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남자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남자는 죄책감이 커질수록 관계 안에 머물 자신이 없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자는 죄책감을 느끼면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좋은 남자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이 관계를 더 망치고 있다. 나는 계속 실수만 반복한다. 이런 생각은 남자에게 아주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별이라는 선택지를 꺼내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패턴이 있어요. 첫째, 스스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책 패턴. 둘째, 상대에게 더 상처 주기 전에 먼저 떠나야 한다는 회피 패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남자는 사랑이 남아있어도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이게 여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떠나려고 할까? 여기에는 남자의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남자는 관계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그 문제를 고치기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더 빨리 떠올립니다. 여자는 같은 상황에서 소통하고 싶어 하고 상대를 붙잡아주고 싶어 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내가 문제네. 내가 더 상처 주기 전에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별 차이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큰 충돌 지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가 죄책감에 기반해서 말하는 이별은 사랑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상대 앞에서 드러낼 용기도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탈출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남자는 감정적 압박이 축적되면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압박은 여자친구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자는 감정이라는 것을 관계 안에서 바로 해결하지 않아요. 감정을 쌓아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의 원인과 크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버릴 때가 있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압박감은 여자가 느끼는 감정의 압박과는 차원이 달라요. 남자는 압박이 커지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멀어지려고 한다. 둘째,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이때 멀어든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행동이에요. 여자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지만 남자는 거리를 통해 감정을 차단해요. 이때 여자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 좀 해줘." 이렇게 대화를 원하면 남자는 오히려 압박을 더 느껴요. 결국 압박이 가득 찬 상태에서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순간 헤어지자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걸 말한 뒤 후회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감정 압박으로 인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남자의 특징은 헤어지자라고 말한 뒤 오히려 표정이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단호하지 않고 지쳐 보이고, 말은 단단한데 눈빛은 흔들리고, 끝낸다는 표현보다 그냥 힘들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 고갈이에요. 다섯 번째, 남자는 더 이상 좋은 남자 역할을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떠나려고 한다. 남자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가 이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 의지가 되는 남자, 기댈 수 있는 남자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면 남자는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요. 이건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예요. 여자는 사랑을 교류를 통해 확인하지만 남자는 자기 역할을 통해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가 무기력해지고 일이 안 되고 경제적 상황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침체되면 가장 먼저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 자신감의 상실은 곧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짐이 되고 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더 받을 것만 남았다. 이런 자기 비하로 이어져요. 그러면 남자는 이별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해도 더 짐이 되기 전에 떠나려는 겁니다. 이것도 여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남자의 심리 패턴이에요. 남자는 연애를 능력의 확장으로 느끼고 자기 존재감의 증명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어져요. 여섯 번째, 남자는 갈등이 반복되면 사랑이 아닌 피로감을 먼저 느낀다. 여자는 갈등이 반복되면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배우고 맞춰가는 과정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번 일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대화를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죠. 하지만 남자는 다르게 움직여요. 남자는 갈등이 반복될 때 사랑의 문제로 보기보다 체력과 에너지의 문제로 먼저 느낍니다. 남자에게 감정 소모는 배터리를 빠르게 닳게 만드는 요인이고, 이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져요. 여자가 보기에 사소한 갈등이라도 남자는 그걸 누적되는 피로로 받아들이고, 이 피로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관계가 나에게 너무 힘들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사랑의 감정과 별개예요. 사랑이 남아있어도 피로감이 더 크면 남자는 사랑보다 피로감을 더 크게 선택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와 남자가 갈등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여자에게 갈등은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기회지만 남자에게 갈등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체력 소비예요. 그래서 남자는 갈등이 반복될수록 더 쉽게 지치고
더 빨리 관계의 미래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지침이 극에 달하면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예요. 7번째,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사랑보다 회피를 우선한다. 남자에게 자존심은 연애에서 매우 큰 심리적 요소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남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해요. 여기서 여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왜 갑자기 차갑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지지? 왜 갑자기 선을 긋지? 이런 변화가 오는 순간 그 안에는 높은 확률로 상처받은 자존심이 숨어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보다 자기 체면이 서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 말을 던지기보다는 대화를 끊고 연락을 줄이고 감정을 닫고 거리 두기를 선택하죠. 이건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크게 흔들릴 때 남자가 취하는 극단적 선택이 바로 헤어지자라는 말입니다. 이별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는 거죠. 상황을 끝내버리면 더는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자존심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 남자가 이별을 말하면 말은 단호한데 표정은 흔들리고 감정은 복잡해요. 여자는 이 진짜 속마음을 단호함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워서 더 크게 상처를 받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만든 회피 반응입니다. 8번째, 남자는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관계를 테스트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 패턴은 굉장히 흔해요. 남자는 감정이 흔들릴 때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을 줄인다. 대화를 갑자기 끊는다. 미묘하게 날카로운 말을 한다. 애매한 태도를 보여 반응을 본다. 이런 행동들은 정말로 이별을 준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적 테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매달리면 남자는 관계의 우위를 확인하게 되고 이 불안은 잠시 안정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차분하게 거리를 두면 남자는 더 큰 불안에 빠져요. 그 불안이 커질수록 남자는 감정적 폭주를 하고 극단적인 말이 나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헤어지자라는 말입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불안의 폭발이에요. 남자는 감정이 불안정할 때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먼저 행동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말이 곧 진심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려는 불안 기반의 행동이에요. 9번째, 남자는 더 이상 노력할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이별을 말한다. 남자가 진짜로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랑이 없는 순간이 아니에요. 노력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남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면 힘들어도 버텨요. 말을 하고 조율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다시 시도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때 마음이 크게 꺾입니다. 여자는 감정의 변화를 통해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느끼지만 남자는 해결책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를 다시 그립니다. 이때 남자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묻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계속 노력해도 이 관계가 달라질까? 내가 더 좋아져도 상대는 그대로일까? 지금 힘든 이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아니라고 대답하게 되는 순간 남자는 관계를 유지할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여자를 향한 감정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회의감에서 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보다 현실적인 방향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미래가 떠오르면 그 미래에서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는 마음이 차갑고 단순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깊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것을 여자들이 이해하면 남자의 이별 선언이 단순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 과부하의 결과라는 걸 알게 돼요. 10번째. 남자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 헤어지자고 말하지만 마음속엔 쉼표가 남아있다. 많은 여자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남자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은 마침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정리를 위한 행동이에요. 남자는 이별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감정은 그렇게 단숨에 정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문득 연락하고 싶어지고 옥신각신했던 대화들도 떠오르고 함께 갔던 장소가 생각나고 여자의 반응이 궁금해져서 SNS를 몰래 찾아보고 사진을 봤다가 지웠다가 다시 복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이 오랫동안 이어져요. 여기서 여자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남자는 정리를 말로 끝내려고 하지만 여자는 정리를 감정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것.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조차 그 말 속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남자 쪽에서 훨씬 더 많아요. 다만 이 감정의 흔들림이 다시 연애로 이어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남자의 마음속 쉼표가 잠시 쉬어가는 쉼표인지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지는 그 뒤의 행동 패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의 심리는 여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존심, 피로감, 해결책의 부재, 그리고 불안과 회피가 뒤섞여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혹은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 남자가 이별을 말하는 순간 그 말만 보고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이유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말을 꺼내는가예요. 그걸 이해하면 이별의 순간에 마주치는 여러 감정들이 조금은 덜 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든 결국 당신의 마음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 누구와의 연애든 당신이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랑받고 안전하게 감정이 오갈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연애예요.